철학 22번째 시간은 데이비드 휴me, 경험론, 회의주의, 동정심의 윤리, 사랑과 질투 이 네 가지의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휴me은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역사학자, 경제학자,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1711년부터 1776년까지 산 것으로 알려져 있죠. 휴메에 대한 평가를 보자면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상대성의 원리를 발표하기 전에 휴메 책을 읽었고 이를 통해 상대성 원리를 떠올릴 수 있었다고 말한 편지가 있습니다. 또한 철학자 칸트는 휴메 사상을 통해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 고전 명저인 순수이성 비판을 썼죠. 이러한 휴메는 수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경험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여겨집니다. 휴메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철학과 일반적인 학습의 추구 외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극복할 수 없는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수에게 배우는 것 치고 책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휴메는 똑똑하고 천재였죠. 12살에 대학교에 입학하고 3년간 법학을 공부하다가 흥미를 못 느끼고 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 철학서를 쓰지만 그 당시 무신론자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교수로도 임용되지 못해 여러 일을 하다가 도서관 사서로 일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국사라는 책을 써서 명성을 얻죠. 이후 계몽주의자들과 교류하는데 그러던 와중 루소를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휴메는 푸근한 인상과 마찬가지로 사교성과 인성이 좋았다고 전해지죠. 휴메는 인간의 모든 학문에 공통적인 기반이 인간 본성에 있다고 합니다. 인간 본성에 관한 학문을 인간학이라고 부르죠. 인간학은 자연과학처럼 오직 경험과 관찰, 실험만을 사용하여 인간의 본성을 탐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 학문의 탐구 주체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기서 인간의 정신이 직접 무언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비물질적인 것이 직접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죠. 정신이 사랑이나 우정 등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에 대해 아는 것 또한 언제나 간접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육체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비물질적인 지식을 간접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메는 경험론을 주장하게 되는데 물질 외부 대상에 대한 인간의 정신의 직접적인 지식 획득이 바로 경험이라고 보았습니다. 경험은 외부 대상이 우리 육체 감각기관에 자국을 남기는 것이라고 하였죠. 그러한 자국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각을 휴메는 인상과 관념으로 나누게 됩니다. 인상, 임프레션은 외부 대상이 우리 감각기관 안에 직접 눌러 찍은 것으로 내적, 외적 감각에 최초로 나타나는 생생한 표상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관념은 인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릿해지면서 자국이 흔적만 남고 어렴풋한 느낌만을 가진다고 하죠. 인상들을 마음속에 재현시킬 때 의식되는 덜 생생한 지각입니다. 휴메는 인상이 관념을 앞선다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관념의 기원은 지각을 통해 남은 인상이죠. 인상이 관념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단순 지각, 복합 지각, 단순 인상, 복합 인상, 단순 관념, 복합 관념 등을 구분합니다. 예로 사과를 지각할 때 사과의 빨간색을 지각하는 것은 단순 인상, 이 인상이 희미해지며 기억 속에 남으면 단순 관념이 되는 것입니다. 새빨간 사과 전체를 지각하며 복합 인상을 얻게 되고 시간이 지나 남는 관념이 복합 관념입니다. 여기서 복합 인상은 경험으로 얻는 것이 아닌 마음의 습관으로 복합 결합된 것이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자연스럽게 불러들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를 휴메는 관념 연합이라고 하죠. 인간의 지식은 관념의 연합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형성됩니다. 인간의 경험, 기억, 상상력의 능력에 따라 상대적이죠. 상대적이라는 것은 관찰과 경험의 가능성에 의해서도 좌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념 연합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집니다. 첫 번째, 유사는 비슷하고 유사한 관념끼리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인접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관념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까워야 하며 먼저 일어나는 관념이 결과보다 먼저 발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과는 어떠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추측하고 습관으로 믿는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휴무는 경험론에서 더 나아가 회의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학문을 관념의 관계와 사실의 문제로 분류하는데 관념의 관계는 선언적 지식과 필연적 지식을 가리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관념들 간의 관계만을 다룬다고 하죠. 사고의 활동으로만 이루어져 있기에 실제나 사실에 대한 탐구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의 문제는 경험에 의존하는 지식으로 경험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험과 실험, 관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휴무는 이를 회의적으로 봅니다. 지식은 필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개연성을 확보하는 것일 뿐입니다. 개연성을 가져오는 관념은 적어도 생생한 경험이죠. 그러나 필연적이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는 것인데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면 지각할 수 없고 지각할 수 없다면 실체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인상과 관념으로 이루어져야 하죠. 이는 상상력의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휴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경험적 진실, 사실이 습관에 의한 믿음일 뿐이라고 합니다. 100가지의 경험이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101번째의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체도 부정하죠. 실체는 관념들의 반복에 따른 내적 상태의 전체적인 합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주관적인 관념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이를 객관화시켜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보았죠. 자아, 물질,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무는 인간이란 상이한 지각들의 다발이고 지각들은 파악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이어지며 영원한 유동과 운동 속에 있다고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변화 없이 동일한 것으로 있는 영혼의 능력이란 하나도 없으며 정신의 일종의 극장이라고 말하죠. 이러한 회의를 통해 이후 과학 철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험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휴메의 이러한 경험론적인 입장은 인신론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윤리학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는 동정심의 윤리를 주장하죠. 감정이 타인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며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공감하게 된다고 보았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며 동정심을 느끼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타인의 고통, 경험을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휴무는 경험을 중시한 것이죠. 사랑과 질투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사랑은 혈연에 대한 사랑이 제일 크다고 말합니다. 어떤 유대 관계나 연관을 통해 우리와 합일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연관에 비례하여 우리의 사랑을 차지한다고 하죠. 가장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타자가 사랑의 밀도가 가장 크고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편안하고 정이 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투는 비슷한 사랑과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커다란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자나 뛰어난 사람과는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경외감이나 존경심을 느끼죠. 질투는 비슷한 사람끼리 느끼는 것입니다. 경험한 것이 아예 다르다면 우리는 질투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또한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에서 차이가 날 때 느끼는 것이죠. 최종 정리를 하자면 휴무는 경험을 중시하지만 이 또한 의심하며 인간의 지식을 의심하고 회의주의적 입장을 통해 학문에 대한 반성, 관점의 큰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옳다고만 주장하지 않고 회의를 통해 타인과의 교류와 경험을 주시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말이죠. 여기까지가 휴무였고요. 다음은 독일 관념론의 대표적인 인물, 철학의 거목, 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